네, 최근 뉴스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암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이제 식습관이 크게 기여한다라는 뉴스가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김치가 첫 번째 기여하는 음식이라고 나왔는데요. 과연 김치가 암의 원인이고 발암 물질이 맞는지 오늘 암정복TV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9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최근에 뉴스가 엄청 많이 떠가지고 봤거든요. 김치가 암을 일으킨다는 기사가 진짜 쏟아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최근에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공동연구팀이 한국인에서 어떤 면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그 논문이 이제 기사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제 김치라는 이제 음식이 많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사가 쏟아진 건데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암의 한 6% 그리고 암 사망률의 5.7%가 식습관과 관계가 된다라고 이제 이 연구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한국인에서 암 부담을 높이는 주요 식습관 요인으로 김치와 절임 채소를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은 기여하는 음식으로 들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염장 채소 섭취로 인해서 암 발생 그리고 암 사망 기여도를 각각 한 2% 그리고 1.7%로 이 논문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논문의 어떤 이제 제목만 보고 김치를 먹으면 암이 생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이 신문 기사들도 보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로 많이 신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김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음식이니까 이런 우리나라 데이터도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좀 세계적으로도 많이 먹는 염장 채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염장 채소 자체를 세계적인 분류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WHO의 IARC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뿐 아니고 모든 물질 중에 발암 물질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카테고리 1입니다. 명확하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 카테고리 2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카테고리 3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김치는 어디에 속해요? 네, 김치는 여기 중에 어느 것도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온 걸까요? 사실은 그 WHO 산하 이제 IARC 기준표를 보면 Chinese Style Salted Fish라고 해서 중국에서 먹는 염장 생선이 발암물질 그룹 1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이제 염장 생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아주 높은 염도의 염장을 하게 되고 건조, 저장 과정을 거치면서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이런 제조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게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생성이 된다. 그것 때문에 발암물질 그룹 1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뭔가 소금에 절여서 만드는 음식이 다 안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요, 발암물질 리스트에서 pickled vegetable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염장 채소라는 얘기인데 이게 발암물질 그룹 2B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놀라운 일인데, 예전에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이제 염장 채소들이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김치도 이러한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절인 생선이나 채소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젓갈도 있고 액젓도 있고 이런 것들도 소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랑 무슨 차이예요? 그렇게 단순히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가 위험성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김치는 조금 다른 게, 김치는 이제 발효식품이잖아요. 그 김치에 물론 이제 소금에 절인 어떤 배추를 이용하고 젓갈도 넣기도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고 그런 와중에 항산화 물질도 안에 생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염분에 의해서 상온에서 저장을 하면서 오랫동안 가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발암 물질 같은 니트로사민 같은 게 나올 수 있지만, 김치는 이제 그런 과정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게 이제 김치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단순히 저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pickled vegetable 또는 Chinese 스타일의 salted fish, 소금에 절여서 만드는 젓갈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발효가 되느냐 안 발효가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가 큰 차이라고 합니다. 혹시 분석 결과 같은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 사람에서 어땠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쭉 한번 이제 논문 서칭을 펌메드에서 해봤더니 사실은 김치와 암 발생과의 관계 이런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메타 분석한 결과를 하나 여기 이제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요거는 2014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 결과인데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과 위암 발생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인데요. 이 연구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박스를 쳐놨는데 파, 마늘, 양파 같은 게 RR, 그러니까 relative risk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대 위험비거든요. 이게 1보다 크면 위암 발생이 더 높아지는 것, 1보다 작으면 위암 발생이 감소하는 것인데 이게 0.3, 0.5, 0.5 이런 식으로 1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파, 마늘, 양파 같은 거는 적어도 이 연구에서는 위암 발생이 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여기 이제 김치를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염분 같은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소금, 염장 채소, 또는 김치, 이게 이제 김치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는데 여기에 RR 상대 위험비가 1.9, 그 다음 염장 채소는 2.4, 김치는 2.2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로어 어퍼 해가지고 95% 신뢰 구간인데 이게 이 위험비의 구간이 중간에 이제 1이라는 기준점을 걸치고 있으면 사실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는데요. 두 번째 염장 채소는 사실은 2.4이긴 하지만 0.9에서 6.1로 하한값과 상한값이 1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는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김치는 보시면 하한값과 상한값 둘 다 1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학적으로도 의미 있게 분석은 되었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고 한 2배 정도 위암 발생 위험이 증가된다라고 이 연구 결과에서는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selected study라고 해서 연구 몇 개를 여기에 이제 이용했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떤 이제 음식은 4개의 연구를 기준으로 한 게 있고 2개를 한 게 있고 또 김치 같은 경우는요 3개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 메타 분석을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연구가 많지 않았구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 마늘, 양파 이런 건 암에 좋고 뭐 소금, 김치 이런 거는 암에 약간 나쁘고 그러면 김치 담을 때 이렇게 같이 다 들어가니까 약간 그냥 상쇄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또이또이해지는. 그래서 이제 음식이라는 게 연구하기가 어려운 게요. 한 가지 성분이 아니잖아요. 약은 뭐 어떤 성분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암의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암 예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김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음식도 다양하고 조미료도 다양하고 뭐 채소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음식 연구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핵심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뭐 많이 음식에 들어가는데. 소금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소금과 위암 관계에 대한 그런 연구는 꽤 있죠. 사실 이런 소금이 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만성 위염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고요. 사실은 위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헬리코박터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서 그 감염을 악화시키곤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김치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김치를 너무 짜게 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게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게 이제 종양내과 의사로서의 저의 의견입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자꾸 이제 소금, 염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들도 혹시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김치와 암과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쭉 서칭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소금과 암과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찾는 걸로 제가 넘어갔는데요. 놀랍게도 굉장히 연구가 많습니다. 한 150개 이상이 논문이 쫙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이제 모든 논문을 다 열어본 건 아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좀 이렇게 오픈해서 초록을 다 읽어봤는데요. 대부분의 연구가 소금을 많이 섭취할 때 위암 발생이 증가한다라는 게 아주 일관된 결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논문들 몇 개를 쭉 띄워드리는데 이 논문들의 결과가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찾아본 결과를 좀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 김치와 위암 발생과의 어떤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몇 개 안 되고 근데 그 중에서 김치가 위암 발생에 약간 기여한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는 있었지만 근데 소금과 위암 발생에 관련된 논문은 굉장히 많았다. 근데 대부분이 일관되게 소금 섭취가 많으면 위암 발생이 높아진다라는 게 이제 일관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빙성 측면에서 김치와 위암과의 관계, 이것보다는 소금과 위암과의 관계가 좀 더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근데 굉장히 걱정되네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도 많이 먹지만 막 국도 먹고 이러니까 좀 짜게 먹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소금 섭취가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국 사람이 하루에 먹는 소금량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한번 제안을 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WHO에서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을요 5g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먹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면 김치 한 끼를 이렇게 작은 접시에 담아서 먹는 양이라고 하면요 이게 50g 정도 되는데 여기 김치를 하루 3끼를 먹는다면 한 2.25g 정도의 소금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된장국을 아침에 먹는다면 1.5g, 비빔밥은 점심에 먹는다고 하면 2.5g, 그리고 저녁에 또 김치찌개를 먹는다 그러면 2g이고 또 이제 밤에 출출하니까 또 야식으로 라면 하나를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4.5g, 이거 다 합치면 12.75g으로 권장량의 한 2.5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이거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고 전혀 안 먹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일단 라면을 여러분 다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라면은 대부분 면 위주로 드시고요. 국물을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남아 있는 음식들도 사실은 이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그 음식의 섭취량을 좀 반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 라고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를 하루에 내가 먹는 양이 있다면 그걸 반 정도로 좀 줄여보시고요. 그리고 된장국도 내가 한 그릇 다 먹던 습관이 있으면 한 반 정도만 드십시오. 그러면 소금 섭취량이 반으로 줄 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마 5g 미만으로 내려갈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만약에 이런 소금 섭취량에 관심이 많다면 음식에 보면 성분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트륨을 잘 보세요. 나트륨을 잘 보시면 소금은 나트륨 더하기 클로라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양 곱하기 2.5배를 하면 소금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하루에 자기가 섭취하는 소금량을 좀 조절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건 꼭 암 환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김치 중에서도 이 염분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암 환자들이 내가 지금 한참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염식을 해야지, 소금 먹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음식에 소금을 안 넣고 드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고요.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서 여러분 못 먹어요. 암 환자들은 암 치료를 특히 활발히 받고 있다면 굳이 저염식 고집하지 마시고요. 평상시 드시던 대로 소금을 어느 정도 넣고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김치 이제 뭐 소금 좀 안 좋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김치에 긍정적인 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김치에 아까 뭐 파, 마늘, 양파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런 성분들이 좀 항산화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발효가 돼서 막 유산균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는 뭐 김치가 감기도 막아줍니다 뭐 이러면서 김치를 홍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아주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고 이제 세포라든지 동물 실험에서는요, 이 김치 자체가 좀 염증을 억제해주고 어떤 암의 전 단계에서 이렇게 암이 진행하는 이런 것도 좀 억제했다 하는 근거가 일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실험 수준에서 암 발생이 좀 억제가 되었다, 김치를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서의 그런 근거가 확실하게 논문으로 나오지 않은, 연구 결과로 나오지 않으면 김치를 먹으면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아직 그런 말을 할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치는 발암 물질이 아닙니다. 다만 짜게 김치를 많이 먹는 습관이 문제이고요. 음식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식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김치를 즐겨 드시되 조금 덜 짜게 그리고 조금 양을 줄여서 드시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김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러분 김치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많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